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은 금호두산이랑 대방대림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담하신 분께서 여쭤본 그 단지들인데요. 그분이 이제 뭐 금호두산과 대방대림 중에서 어디를 골라야 되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일단 본인 생활권이 좀 대방대림 쪽에 가까우셔가지고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쪽으로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 두 단지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가 특징이 뭐냐면 역세권이잖아요. 둘 다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예. 이 역세권 단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역세권 단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했던 그런 법안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또 새로운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나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보면서, 그러면 이 두 단지 중에서 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을지, 예,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따로 다뤄볼게요. 예. 일단 예, 위치를 보면 금호 두산 아파트는 여기 약수역, 예. 금호역, 죄송해요. 예, 여기 약수역이고 금호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언덕이죠. 웅봉근린공원 쪽으로 올라갈수록 언덕이고, 좀 유의해서 볼 점이 금호 16구역, 곧 분양할 금호 16구역에 완전히 딱 붙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예.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용적률이 249%잖아요. 249%인데 대지 지분이 12.3평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뭐 왜냐면 그 우리가 같이 볼 대방 대림도 용적률이 대방 대림이 더 높은데 평균 대지 지분이 12.3평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마 조금 아마 이게 한 12.9평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방대림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예, 신림선 서울지방 병무청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아주 역세권이죠. 예. 이렇게 가면 여의도고, 이렇게 내려가서 7호선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9호선 타고 강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 더 내려가가지고 2호선 타고 가면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징은 여기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다수 분포가 돼 있고요. 예. 노량진 뉴타운과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쪽은 또 신길 뉴타운이고, 신길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주 독특한 입지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또 영등포구고, 저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동작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세대 수는 대방대림이 더 많습니다. 예. 더 대단지고요. 금호두산은 1267세대, 대방대림은 1628세대, 93년식과 94년식. 용적률이 금호두산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근데 이제 대지지분은 아실 기준으로 똑같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2.9평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용적률이 더 낮으니까, 금호두산이. 예. 자, 그리고 인접역은 3호선 금호역이 인접돼 있는 게 금호두산이고, 대방대림은 신림선 서울지방 병무청역이 인접돼 있는데 둘 다 초역세권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금호두산이 좀 위로 갈수록 동 배치가 위쪽으로는 언덕이 심하죠. 예, 여기 언덕이 심하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여기는 또 평지입니다. 대방대림은 평지입니다. 예. 요게 이제 사실 어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좀 호불호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해요. 이제 투자자들은 좀 요 부분들을 어떻게 뭐 크게 신경 안 쓸 줄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11억 대 5억, 10억 대 5억. 그래서 여기는 6억의 투자금, 여기는 5억의 투자금. 요렇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주변 시세는 여기가 보면 한번 우리가 호갱노는 한번 볼까요? 자, 호갱노는 보면 여기가 금호 두산이잖아요. 요 맞은편에 옥스파클스가 있잖아요. 예. 얘가 25평이 뭐 최고로 거래된 거는 좀 더 비싸게 거래됐겠죠. 19억 5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보니까. 그러면 25평 가격 차이가 거의 한 9억 가까이 나는 거죠. 예. 여기서 이게 신축과 구축이 9억 차이가 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격이 크죠.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벌어지냐면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뭐죠? 대방 대림 쪽은 인근에 이제 뭔가 어디 시세 비교를 해야 되기 좀 애매합니다. 여기 신길뉴타운 쪽에다 비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노량진 쪽은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럼 뭐 어디 있나? 예. 사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신길 SK뷰랑 딱 비교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안 맞죠. 왜냐면 여기는 사실 재건축 계획을 짜는 걸 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84 기준으로 20억 이상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변 시세가 조금 어렵다. 책정이. 여기는 뭐 25평 기준으로 근 20억. 제가 이제 여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25억 기준으로 뭐 한 이제 완성이 된다. 지금 그 자리에 지어진다라고 하면 17억? 예. 16억? 17억? 예. 여기도 그래서 뭐 예, 20억 정도. 예. 이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구 타입 기준입니다. 예. 타입 기준으로. 자, 그럼 왜 이 갑자기 이 낡은 구축 아파트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하냐?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대방 대림 같은 경우는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 계획에 그 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세권 단지에 대한 준주거 상향에 대한 그 지침이 확정이 돼 버렸어요. 아예 바뀌었어. 그래서 뭐가 그 기준이냐? 250m 이내, 승강장 250m 이내에 평균 공시지가보다 서울시 평균 그 공시지가가 낮으면 자기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준주거로 종상향이 된다. 그래서 400% 된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금호두산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해요? 역세권이고 또 3호선 라인이고 여기가 좋은 동네긴 하지만 어떻게 공시지가는 공교롭게도 64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대방대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얼마예요? 800 가까이 돼요. 800 가까이. 그래서 서울시 평균이 727만 원인데 이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대림 같은 경우는 준주거 종상향이 안 되는 거야. 서울시 바뀐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재건축 추진하려고 했어요.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금호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도 바뀌고 서울시 2030 매뉴얼도 바뀌었죠. 이 도시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주거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명확해졌어요. 1900세대로 짓겠다. 예. 그래서 뭐 한 400세대 일반 분양한다는 건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대방 대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법을 바꾸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재정비 그 재건축 촉진에 관한 뭐 특례법 요거를 이제 그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그 법사 소위인가?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야, 이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그냥 도정법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좋은 취지는 알겠어.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까지 못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윤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이런 그 또 추진 동력들이 많이 잃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목을 메고 있던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좀 비싼 곳들 뭐 음마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꼭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강남에 저쪽에 뭐 거기 어디죠? 예. 뭐 역삼 럭키 예. 거기라든지 그쪽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재건축 그냥 한다라고 하면 30%는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촉진법이거든요, 얘가. 예. 이 3년 한시로 해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완전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이 사업 계획 그 굉장히 빨리 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3년 한시로 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해 가지고 이걸 적용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정비 계획을 짤 때부터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게 그나마 지금 추진 동력이 좀 없다 보니까 대방 대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약간은 뭔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는 좀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게 결국 안 될 것이냐?
이제 역세권이든 역세권이 아니든 간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촉진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다시 발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유형의 뭐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또 선심 쓰듯이 해준다는 거예요. 뭐 일기 신도시도 많이 올려주는데 뭐 4종 일반 주거를 만들어라, 400% 이런 걸 만들어라, 뭐 별의별 어떤 상향안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너 이쪽만 주냐? 이거 다 차별이다. 그러면서 결국 다 용적률 퍼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상황이라는 거지. 다만, 대방 대림의 장점은 뭐예요? 여기 그냥 실거주 한다라고 치면, 뭐 학교 보내고, 뭐 어떤 뭐 여의도 가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크게 뭐 지장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두 곳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 노량진 8구역이 곧 아크로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올해. 여기서 분양가 빵 올려주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예. 노량진도 좋아지고 신길도 좋아지고 여기 중간에 껴있는 대방드림도 좋아지고 흑석도 덩달아 좋아지고. 예. 이게 이제 올해 노량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원년의 해기 때문에 기존에는 분양이 없어가지고 노량진이 상당히 이제 어, 이렇게 저평가 구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시세를 좀 인정을 받고 지금 이제 피가 많이 올랐죠 진짜. 예. 노량진은 진짜 이제 뭐 피가 다 10억이 넘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이렇게 상구역 분양 예정이다. 예. 연접하다. 가까이 있는데 또 그렇다면 뭐 금호 두산 그거에 비해서 밀리냐? 그건 아니죠. 여기 보면 또 금호 16구역 분양하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예. 여기서 얼마나 고가로 분양을 하겠어요. 그럼 옆에 같이 수혜를 받는 거죠. 예. 사실 둘 다 뭐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뭘 선택을 하더라도 투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역세권에 있는 1000세대 이상의 2000세대급의 대단지를 우리가 과연 훗날 이제 신축이 될 아이인데 이거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게 큰 차이고 그게 뭐 어떤 중요한 부분이지. 이걸 굳이 두 개 중에 골라가지고 이 두 개 중에 골라가지고 뭐가 낫냐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정말 사활을 걸고 나는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훌륭한 단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당장 그 조례에 의해서 준주거로는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당연히 용적률 상향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 그러니까 평지냐 언덕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결국 그걸 가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생활하던 어떤 그 기반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 두 단지의 선택에 그게 갈릴 것 같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뭐 투자금도 크게 차이는 안 나죠. 6억 대 5억이니까 25평 기준으로 하면. 예. 저는 이제 투자 관점이 이런 거 완전히 좀 두 개 다 대형 평수, 완전 대형 평수를 투자를 하겠죠. 예. 그냥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를 놓으면 되고 또 큰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얻을 수 있는 베네핏도 크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이제 내가 중간에 판다손 치면 몇 년 안에 판다손 치면 황금성을 위해서 작은 걸 해야 되겠지만 수평수를 선택하는 건 뭐예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에 내가 평형 선택이라 이런 것도 다 우위에 서겠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팔 목적은 아닌 거지. 예. 대신에 그 갭이나 이 작은 평형 갭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이왕 요런 거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쪽 대형 평형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얘네들이 많이 오르면 얘네들이 갭이 벌어지고 이러면 대형 평수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으로 이 두 단지는 둘 다 너무 훌륭하다.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대방 대림 재건축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결국은 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거는 여든 야든 좌든 우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서울의 공급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면서 역세권인 곳들은 힌트를 얻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대단지 위주로 이게 여기면 역세권 위주로 대단지 위주로 공시지가 낮은 곳을 투자를 해놓으면 너무 좋죠. 지금 뭐 그런 단지들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대단지 역세권의 구축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20년이나 이 정도 후에는 많이 바뀔 거예요, 인생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왕이면 최대한 좋은 곳 위주로 하고, 근데 공시지가가 낮아야 되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는. 근데 공시지가가 높은, 대방 대림처럼 높은 곳은 어떻게 해요? 비록 이 법이 좀 아직은 개정되기 전이지, 이게 발의된 게 통과되기 전이지만, 도정법을 바꾸든, 새로운 법이 생기든, 촉진법이 생기든, 어찌됐든 간에, 특례법이 생기든 간에, 완화 일로에 간다는 거지. 왜? 너무 그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왜 이거 뭐 일기 신도시만 뭐 이빨 올려주냐, 용적률을. 왜 역세권만 해주냐. 왜 또 뭐 서울시는 해주는데, 역세권 해주는데 왜 우린 안 해주냐. 왜 공시지가 낮은 데만 해주냐. 뭐 이런 별의별 그 어떤 떼법을 많이 사람들이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구조가 그렇잖아요.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둘 다 좋다. 예. 취향이다. 예. 이렇게. 자, 결론 내볼까요? 취향이다. 예. 서운한 결론이실 수 있겠지만, 예. 여기까지 하고, 좀 뭐, 구독, 좋아요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링크가 이제 더보기랑 그 댓글에 올라갈 텐데, 뭐, 간단하게 궁금한 거, 예. 그런 거 있으시면, 제가 네이버 폼을 이렇게 공유를 드려요. 링크를. 거기다가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